안녕하세요. 중소들입니다. 오늘은 11월 14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0.34%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 0.23% 하락 마감하였어요. 오늘 투자자 수급을 보면요.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가 오늘도 역시 들어왔다 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금융투자도 조금 사는 물량이 좀 들어왔고, 그 외에 기관들은 어제 들어왔던 물량에서 어느 정도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양매도가 나왔다. 하지만 기관만 한 반 정도, 금요일날 들어온 물량의 반 정도 팔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외국인은 오전에 좀 팔았다, 했다, 오후에 땡겼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아시아 시장이 좀 혼조세였고요. 그렇다고 해서 많이 빠졌다라고도 볼 수 없는 시장인 거고, 그냥 눈치 게임, 보합이었다. 왜, 개관들이야 그닥 쓸모없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걔네들이 파니까 그거에 대한 물량을 외국인이 밑에서 좀 더 받아주는 흐름이었고, 결론적인 건 대외적으로 이슈거리를 만들 게 특별하진 않아요. 그나마 금리 얘기 나오던 거는 CPI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일단은 잠잠해졌고요. 이 잠잠함을 깨우기 위해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든지, 왜 그 다음 고용지표든 또 얘기가 나와야 될 상황이니까 FOMC 회의든 한 달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 중간에 파월 의장이 또 매파적인 발언을 제껴대든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이 금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에 대한 말은 나올 게 없어요. 지금 당장은. 그렇다면 이제는 이슈를 만들 수 있는 건 그나마 미국과 중국의 회의예요.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내일인가요? 만나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눈치 싸움이에요. 지금 또 주둥이를 둘이 털다가 이 새끼 저 새끼 멱살 잡을까봐 불안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어. 긍정적인 기대감도 있지만 불안감도 뭐한다? 공존하는 시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은 눌릴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 금요일, 월요일은 항상 눈치 보는 시장이잖아요. 금요일 날은 주말에 대한 부담감, 월요일 날은 한 주가 어떻게 돌아가냐에 대한 부담감, 그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외국인들은 샀다라는 것만 우리는 체크하자라는 거고, 코스피는 어제 양봉, 금요일에 양봉을 딱 중간값을 이탈했다가 했다? 땡겨놨다. 중간값을 이탈했다가 땡겨놨다라는 건 하루 더 보겠다라는 입장인 거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거겠죠. 내일의 입장을 보겠다라는 거고, 내일도 이 중간값이 2475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면 이랬든 저랬든 2500포인트를 뚫어 올릴 확률이 높아진다. 일단 저항은 당연히 2500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누이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윗골이 달고 음봉은 나왔지만 그래도 거래량은 줄었다라는 거. 그러면 아직은 아니면 도다. 확실하게 도다, 뭐다 라고 정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거고, 중간값을 살짝 뚫었다라는 건 밑으로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여나 내일 혹은 모레 회의가 며칠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주둥이를 터냐에 따라서 이 주둥이 발로 2450포인트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 대신 요 갭을 다 메꿀 이유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걸 다 메꾸고 가도 되지만, 토요일날 말씀드렸죠? 가도 되지만 굳이 메꾼다면 올라갔다가 결국엔 뭐한다? 다시 또 밀린다. 그럴 바에는 메꾸지 말고 가자라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나중에 확인하러 내려올 거라면 굳이 미리 한번 확인하고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확인하는 꼴을 볼 필요 뭐 있냐. 그렇기 때문에 요 갭자리의 중간가까지만 이해한다. 그 이상의 하락이 혹은
중간가까지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올 때 오늘의 고점 2500포인트를 넘긴다라는 보장은 그만큼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중간값 지켜내고 요 갭자리 이탈 안하면 뭐다? 2500을 뚫어 올릴 확률은 50% 이상이에요. 하지만 요 밑으로 빠진다면 50% 혹은 30%에 대한 확률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지키냐 지키지 못하느냐만 지수로 보자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얘도 마찬가지로 중간값인 거고요. 728포인트 일단 유지했어요. 뭐 기존에 체크했던 라인인데요.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 유지했고, 그러면 요 갭자리를 얘도 메꿀 거냐 메꿀 거냐 메꾸지 않을 거냐의 관점인데, 이 갭자리의 중간값이 722포인트 정도 나오네요. 요 자리는 뭐 해야 된다?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 버텨내는 게 좋다. 코스닥은 가볍고 잡주 성향이기 때문에 뭐 좀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어요. 왜냐? 그만큼 외국인이 매수세가 강하지 않다라는 거고, 외국인이 팔다가 땡기긴 했지만 어찌됐든 팔긴 팔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장이 어려워지면 무조건 던질 종목이에요. 뭐가? 코스닥은 코인으로 따지면은 알트코인 수준이에요. 알트코인 수준. 뭐 오를 때도 빠르게 오를 수 있지만 내릴 때 더 역시 빠르게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 허물이 없다라는 거고, 알맹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냐. 껍데기만 있는 종목들이 다 코스닥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런 기준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코스닥 730포인트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는 확인을 했고, 여기서 이제 750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누를 거냐. 750을 넘겨야 그 다음은 770, 그 다음 800까지도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뭐 꼭 그렇게 간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지금 눌려도 뭐한다? 이상하지 않은 자리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엔 돈 넣어준 놈들이 얼만큼의 수익 시전에 할 부분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결국엔 이 위에서 올리면서 매도세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여기서 흔들어대면서 매도세를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지금은 매집의 과정으로 한 번 더 누르면서 물량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확률을 만들어낼 거냐, 예 부분인데, 세 번째 후자는 솔직히 좀 아직까지 확률이 떨어져요. 왜?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안 나오고 있으니까. 누구? 외국인 매도세만 우리는 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수는 대충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맨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할 건 없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종목 궁금하신 부분은 연락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분석도 가능한 부분이니까요, 좀 신경 써주시고, 뭐 토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멤버십 채널 열려 있으니까 후원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후원 좀 부탁드리겠고요.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뭐라 그럴까요? 멤버십 채널도 운영할 예정이니까요. 뭐 아무튼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신풍제약 우선주가 상한가를 갔어요. 재밌다라는 거죠. 시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선주가 뭐 했다? 단일가로 들어갔었죠. 거진 7개월 이상을. 이유 없다라는 거죠. 뭐 그만큼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우선주가 단일가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일부러 얘는 단일가에 집어 넣어 놓고 뭐 했다? 장난쳤다라는 거죠. 왜? 시총이 낮아요. 유통 주식도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 시총이 낮으니까. 대주주 물량도 없고. 그러니까 뭐 한다? 단일가 거래를 안 시켜놓으면 어디까지 미친듯이 흘러내려갈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종목은 올린 부분을 뭐 거진 다 반납을 했던 부분인 거고, 메리트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일가로 잡아가지고 슬금슬금 주접하다가 뜬금없이
11월 9일 이후로 11월 11일까지 단일가가 되면 3거래일시 연장을 시켰으니까 11일 이후로 뭐다? 단일가 연장을 안 했어요. 희한하죠?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이제 임상 3상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뭐 호재일 수는 있지만 뭐 그게 뭐 하루아침에 된다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럼 누가 어거지로 단일가를 안 보냈다라는 거죠. 뭐 거래량이 그렇게 늘어난 것도 없는데 그죠? 그래갖고 단일가가 안 들어가니까 오늘 같은 날 뭐가 나온다? 상한가가 나온다. 그동안 억눌렸던 거를 빵 하고 쳐올린다라는 거죠. 단일가로 쳐올려도 된다라는 거죠. 돈도 안 들고 또 좋지 않냐? 근데 단일가를 올리면 뭐다? 내가 다 올려야 되는 거고. 그만큼 뭐 적게 들 수는 있지만 나중에 뭐다? 내가 팔아먹을 때 힘들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단일가를 풀고 아침부터 강하게 쳐올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 거냐예요. 그죠? 기존에 고점도 있고 뭐 바닥도 했고요. 예전 뭐 영상에서 크게 보면 얘는 9만원 그리고 밑에는 31,000원대까지 놓고 볼 수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한 중간값 정도가 59,000원에서 6만원 정도가 나와요. 그럼 지금의 자리는 49,000원, 5만원을 기준 잡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5만원을 뚫어 올린다면 이 종목은 55,000원에서 57,000원 정도가 1차가 될 거고 57,000원 뚫어 올리면 그 다음은 6만원에서 61,000원대가 2차 저항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거기까지는 해먹을 거다. 그동안 억눌렀고 그 억누른 부분을 그러니까 뭐라도 하나 해먹으려고 풀었을 거란 말이에요. 빠져나가든지 단기적으로 뭔가를 해먹기 위해서. 그럼 그 해먹을 수 있는 자리 기준으로 보면요. 지금의 자리가 뭐예요? 3만원. 3만원 부근이잖아요. 3만원 많이 밀린 게 28,000원. 28,000원에 100%면 얼마예요? 56,000원. 3만원에 100%면 6만원. 그죠? 그러면 56,000원에서 6만원 선까지는 한 번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헤쳐먹을 때 80에서 100% 헤쳐먹고 나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켜야 될 자리는 41,000원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41,000원 혹은 4만원 부근선에서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말씀드린 대로 55,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차례 해먹는다. 그리고 운 좋으면 6만원까지 헤쳐먹고 그 이상의 상승은 사실상 뭐가 한다? 좀 부담스럽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오버슈팅 나오면 65,000원까지도 가능하긴 한데 과연 그렇게까지 해먹을 거냐 말 거냐 결국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으로써 신풍제약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신풍제약도 오늘 상승이 나왔지만 상한가는 가지 못했고요. 상한가는 가지 못했지만 내일 신풍제약 우선주가 떠 올라온다면 이 종목도 같이 어느 정도는 상승의 여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그러면 이 종목은 이탈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짧게 보는 기준으로는 27,000원 바로죠. 종가 기준입니다. 27,000원에서 26,700원 사이라 볼 수 있고 좀 길게 보더라도 이 종목은 25,500원에서 25,000원입니다. 이 자리 이탈하면 뭐다? 뒤도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이 자리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3만원에서 33,000원 부근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고 신풍제약 우선주가 6만원 기준까지 간다면 이 종목도 35,000원 기준까지는 한 차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으로 접근하자
일단 우선적인 거는 35,000원, 36,000원 요 자리를 뚫어 올려야만이 그 다음 4만원대 볼 수 있습니다. 1차적인 건 무조건 그 자리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뭐 라운드 피규어값 3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 확인, 그 다음에 32,000원에서 35,000원 확인, 넘기면 4만원대까지는 한 차례 확인해 볼 수 있다. 그게 바로 나올 거냐 흔들면서 갈 거냐의 기준이겠지만요. 그래도 뭐 오랜만에 들어온 수급이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이제는 독감이나 뭐 코로나나 크게 차이가 없잖아요. 뭐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거고, 기침 나오고 목 아프고 열 나고, 그죠?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움직인다. 신풍제약도 진단키트다. 신풍제약이 움직이면서 휴마시스도 좀 움직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기존 수급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다?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요. 그죠? 뭐 어떻게 보면 짧지만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중간값을 오늘 살포시 뚫어 올렸다라고 본다면, 이 오늘의 이 고점 2만원을 기준 잡아서 이 2만원 위에 있다면 이 종목은 22,000원, 21,500원에서 22,000원까지는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2만원을 뚫어 올리지 못하는 기준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19,000원 손절 잡고 대응하시면 크게 문제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다. 한 차례 더 쳐 올릴 거냐 올리지 않을 거냐 기준으로 좀 보시고요. 버틴다라는 건 그만큼 위로 한 번 정도는 쏠 수 있는 확률 나타낼 수 있다 라고 좀 우리는 판단해보자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본다면요, 지금이 단기적인 저항의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 만들지 못할 거냐의 기준으로 보시고, 요 자리 뚫어 올리면 단기적으로 1차 2차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네이처셀이 미친듯이 올라오죠. 뭐 기존에 뭐 악재, 뭐 회사가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주가를 어거지로 눌렀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이처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최근에 투자한 사람 말고는 없을 거다라고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회사의 이 오너 리스크, 회사 자체에 악재가 있다라는 거 모르고 투자하는 사람은 절대 없을 거다.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지 한 사람이지 않는 이상은, 그죠? 뭐 어거지로 눌러놓고 끌어당겼다라는 거죠. 일부러 눌렀다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거래를 빵 누르고 밑에서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끌어올리면서 그래도 거래량이 터졌던 자리만큼의 거래량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 현재의 자리에서 거래량 없이 올릴 수 있는 자리는 어디까지? 요 정도 자리까지라는 거고요. 아직 좀 못 미치긴 했지만 요 정도 자리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 대신 요 자리를 뚫어 올리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빵 하고 터트리든지, 아니면 한 차례 확인하고 거래량 죽이면서 눌렀을 때 그 하락의 폭이 이 양봉의 중간값을 이탈하지 않는 그림으로 만들어 놔야 다시 한번 올라올 때, 그때 뭐 거래량을 적당한 선까지만 터트리면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는 기존에 음봉이 강하게 나왔던 자리, 그리고 기존에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 그러면 이 매물을 만들었던 자리에서 몸통을 만들었던 자리가 어디? 여기에요. 어디? 오늘의 고점에 있는 자리. 거래가 터졌던 안 터졌던 여기서 버틴 자리가 며칠? 적어도 7월 29일에서 8월 23일 한 달이에요. 여기에 뭐 매물을 만들어 놓은 자리라는 거죠. 요만큼.
그죠? 그럼 이 자리를 뚫어 올리려면 뭐 해야 돼? 적어도 거래량이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안 터졌죠. 그리고 눌렀어요. 그럼 내일 거래량을 올리면서, 오늘보다 거래량을 더 올리면서 뚫어 올릴 거냐? 어디까지? 24,000원 부근까지 뚫어 올릴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제는 한 차례 누르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길게 밀리더라도 25,500원 기준 잡아서 이 자리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그림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뭐 장중에는 2만원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다. 대신 종가는 무조건 25,500원 위로 올려다 놔야만이 뭐 이 상승했던 수급의 흐름이 이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못해도 어디까지? 다시 고점까지.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 요 뭐다? 몸통의 중간값이죠. 21,500원. 이게 단기적인 관점은 21,500원. 장기적인 관점은 25,500원입니다. 장중엔 2만원까지 열어놓을 순 있다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다를 건 없을 것 같다 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은 좀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PCL이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역시도 진단키트죠. 진단키트인데 다른 여타 진단키트하고 좀 다르게 움직였었어요. 기존에는 뭐 휴마시스, 여타 등등 애들이 빠질 때 주가가 올라왔고, 그러나 걔네들이 빠지거나 다시 한번 반등할 때 얘는 그때부터 이제 하염없이 내려앉았거든요. 추세를 하방으로 잡고 꾸준하게 내려앉다가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바닥권까지 다 눌렸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더 하락이 나오기보다는 이제는 뭐 횡보하거나 혹은 V자 상승이 나오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지금의 이 자리에서 수급은 오늘 한번 터트려 줬으니까 이 종목이 16,000원 15,000원에서 16,000원 이 자리를 뚫어 올리는 흐름을 빠르게 만들어낸다면 V자 반등이 한 번 정도 나올 거고 22,000원 정도까지는 나올 거고, 그렇지 않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얘는 이 구름대를 확인한다. 결국 15,500원 정도를 고점 잡고 당분간은 뭐가 나온다? 박스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더 이상의 하락은, 추가적인 하락은 안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지를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